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를 지역이라 부르고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방하면 왠지 뭔가가 불안하고 소외된 느낌 속에서 그 이미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엔 학생이 줄고 있고 또 마을엔 사람이 줄고 시장엔 손님이 줄고, 그래서 곧 그 위기 속에서 소멸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또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페트롤 전북은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과거의 중심이었던 이곳 한옥마을 인근 동문사거리의 서점가 근처 한 카페를 찾아서 오늘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지역에 대한 이야기, 또 대학에 대한 이야기, 기업에 대한 이야기,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 행정의 이야기를 오늘 골고루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220개 대학 중에 28만 인구 도시에 15,000명 종합대학이 있는 데는 원광대학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잘 버텨왔어요. 예. 어느 정도 인구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2021년도 입학 자원이 뭐 7만 명 이상 줄어버리니까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서 와야 한 학생들이 이제 급격히 줄어버린 거죠. 전북 지역 자원은 이제 한정돼 있고, 그래서 현재 대학은 삼각파도 속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 이렇게 힘이 없으시네요. 이제 힘 내겠습니다. 사실 어느 한 총장님의 책임으로 이 상황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김동원 총장님, 그래도 전북대는 국립 거점대로서 그래도 좀 나은 상황이긴 한데. 네, 전북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거점 대학 혹은 국가 거점 대학으로 불리면서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혁신 기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일을 담당할 그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인력이 급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 약 20% 정도는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채우긴 했지만 정말 채워야 할 사람 20%를 채워야 할 학생을 채우지 못한 정도가 지금 우리 현실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사전 교육시키고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앞서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결국은 이게 다 예견된 위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사실 30년, 40년부터 다 알고 있었고요. 작년에 테드크로스 일어난다는 것도 이미 한 5, 6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결되겠지, 또 이런 막연한 그 상황으로 국가가 해결되겠지, 아니면 또 누군가는 나타나서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 주겠지, 이런 기대로 왔는데 사실은 지내고 보면 하나도 해결된 게 없이 그냥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 저희가 본인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정말 잘 진단해서 우리가 이 파도를 헤쳐나갈 지혜를 정말 잘 짜내야겠다. 그렇지 못하면 지방의 미래는 없다.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는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라북도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은 우리 지역의 대부분이 99%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두 번째지, 세 번째지, 대기업 가야지. 어떤 불만의 목소리, 또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총장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기업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또 어떤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도경 대표님. 그리고 방금 김동건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뭐 얘기는 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었잖아요. 뭐 어떤 행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노력이 없고,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없고, 대학에서 뭐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다만은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대학이 기업을 알려고 안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회가 많지 않죠. 그 다음에 기업도 대학을 뭐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교류나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해결책을 만들려면 해결책을 모색하려면은 결국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전라북도 기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훌륭한 이제 어디 갑니까? 서울 간단 말이에요. 다 서울권으로 뭐 집중되잖아요, 수도권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미스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대로 계속 갈 거냐. 제가 보기에는 대학이 이제 캠퍼스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으로 나가야만이
기업과 연계가 되고 과거의 산학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각자 자기 울타리 안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효과가 굉장히 떨어졌었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행정에서 대학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이따가 좀 그런 부분을 하시는 데 있어서 행정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뒷받침을 할 자세가 돼 있고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총장님 두 분 하실 말씀 하시겠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솔직한 얘기들을 즉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잖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약간은 좀 신랄하게 그렇습니다. 대학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 행정은 또 정치권은 또 기업도 그런 거 하지만 말고 어떻게 스스로 자생 노력을 해야 될 건가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한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업과 산업이 일정 규모 정도로 성장하지 않다면 이거는 대학의 노력과 행정의 지원은 공연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기업과 산업이 지역에 성장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이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받은 느낌은 서로의 탓만 하지 누구가 서로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합시다라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댄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라북도 도의원부터 지역을 대표 활동해왔으니까 10년 넘게 얘기했습니다만 형식적인 대화와 토론 이벤트는 있었지만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진지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다. 지금 스스로 반성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반성이 아니라 예.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했다는. 아까 우리 성사장님은 제가 공대 학장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12년 가량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성사장님은 다른 일 오너가 아니고 전문 경영이세요. 그러니까 몸으로 뛰어서 기업을 일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죠. 저희 갑자기 제가 잘 모르죠. 저도 어떻게 모르는데 학교를 찾아오셔서 그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하면 데려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허심탄회하게 방법을 알려달라. 그리고 필요하면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지역을 일굴 수 있는 기업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기업이 먼저 대학을 찾아온 그 과거의 사례가 지금 비나텍을 이렇게 성장시킨 하나의 결과로서 물론 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예. 저희 총장들의 별명이 있어요. 총장들 모이면 코로나 총장. 예. 이거 뭐 전혀 예상 못한 사태잖아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총장님들이 마른 수건 또 짜고 또 짜는 총장. 예, 참 현실적이면서 푸념하면서 하는 XR, VR, 실감 콘텐츠 실증센터. 그것이 이제 전북에 유치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의 모든 역량이 결집돼 가지고 큰 지금 성과 이제 결실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들은 어떻게 보면 주문을 하시기만 하면 대학도 어떻게 보면 준비돼 있다. 준비돼 있다 이미 대학도. 근데 이제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 혹시 저 교수님 세 분 모시고 가기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우주예요. 자기 세계가 전부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이제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니까 이게 이제 설득을 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약간의 조금 기다림도 좀 필요한데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특히 이제 저 행정 쪽에 보면 사실은 좀 실패도 용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실패를 거듭해야 그다음에 성공도 있는 건데 한두 번 조금 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외면해 버리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려면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임동국 대표님 기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 기업들이 많이 힘든데 뭐 옛날에도 뭐 기업들이 보면 항상 이제 일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중고로 뭐 일감 플러스 일꾼이죠. 일꾼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 유능한 청년들이나 이제 그런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구인구직 하면은 일반 가게나 어떤 데 다니다 보면은 항상 뭐 조그만하게
뭐 상시 구인 중이라고 써 있잖아요. 단순 아르바이트나 단수직 근무하시는 분들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 기업에서도 상시 구인 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속 그 공고를 내고 아까 비나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요즘에 워크넷이나 이런 근로복지공단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항상 노동부나 이런 데서 인력을 어떻게 뭐 뽑을까 이런 부분이 더욱 고민이다 보니까 일감은 둘째치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일감보다는 일꾼이 필요한 그런 전라북도의 기업이 현실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기업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조금 전달을 해드리면 하신 말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그 행정 분야의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인사 교체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이 많지 않아서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방형 전문직을 좀 더 채용하고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고봉기 부지사님 중소기업 중간중간에 좀 현장 방문도 많이 하시고 기업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애로사항도 들으시잖아요. 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또 분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사업 중에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교육을 시켜달라. 요거를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진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고 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그 일자리 센터나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실 충분치 않습니다. 돈이. 그래서 그 돈이 남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대학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맞춰 나가는 쪽에 협의나 어떤 노력을 같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전주시가 탄소를 굉장히 육성을 했고 국가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탄소 관련된 기업이 도내에만 해도 약 뭐 200개 가까이가 있고 그 관련된 기업에 탄소 효과가 대학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연계가 되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실적인 속에서의 목소리들이 조금 함께 만나지는 지점 그 부분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저기 우리 비나텍이나 이런 그 거의 중견기업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은 정말 핵심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도하고 지금 대학들이 그 산학관 커플링 사업을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도록. 그런데 그 전북대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의 거의 10%도 가지 않습니다. 핵심 인력이. 결국 이제 뭐가 잘못되느냐. 전북대 학생들의 그 인성이 잘못되느냐. 그런데 이 학생이 기대치가 높은 거죠. 급여에 대한 기대치, 어떤 삶의 질에 관한 기대치 이런 게 굉장히 높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근데 지역 기업이 그거를 이제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니까 타 지역으로 혹은 수도권으로 이렇게 유출이 돼서 나간단 말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개선할 점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 빠져나가는 인재 내지는 유출되고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좀 잡아둘 것인가. 그런 가운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제 서울의 장학숙에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의 답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봉기 부지사님. 이제 각 지자체마다 장학숙을 두고 지역 인재를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 지역 인재 자체, 장학숙 자체를 없앨 정도까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그런 논란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 하나는 장학숙을 통해서 고급 인력이 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다시 전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그동안 미흡했다는 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청년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나가서 고급 인력이 된 우리 전북의 아들 딸들이 다시 전북으로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가는 정책,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세계적으로 그 봤을 때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만큼의 정부의 노력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대한민국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집중과 선택을 할 것이냐,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저희 회사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급 인력을 저희가 데리고 올 때는 일부러 인력 때문에 서울에다 사무실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쉽게 얘기한 대로 한 1년 정도 얼레고 달래고 꼬셔서 아무튼 파견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숙박까지 해주고 여기에서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실정이에요. 결국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래 못 갑니다. 요즘에 중기청이나 뭐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청년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면은 고급 인력은 뭐냐? 경력자.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또 IT 그룹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 도에서도 어떤 그런 외지의 인력을 데리고 왔을 때 자치단체나 어떤 그 광역단체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 지원 이런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해주면은 진짜 좋다. 아까 그 장학숙 말씀하셨는데 학생들만 장학숙이 필요하냐? 아하. 전문 인력도 장학숙이 필요하다. 어디에? 공단에. 또 그런 네. 취지의 또 네.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우리가 뺏기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저희가 좋은 인력들을 유치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어찌됐든 지금 두 분의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 기업이 성장해야지 성공해야지 전라북도가 성공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두 분들은 지역 인재 또 우리 지역의 핵심 인재들의 영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기존의 방식하고는 우리가 좀 늦었지만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인재를 잡는 방식을 만들어야겠다는 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요거에서 하나를 더 난가하면 단순하게 이제 애향심 그리고 우리의 뭐 의식 으쌰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의원님 우리 지사님 부지사님 계시니까 좀 더 큰 틀에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거. 전라북도를 이렇게 분야별로 봤을 때 각자의 영역이시잖아요. 대학과 기업과 이렇게 정치, 행정. 근데 사실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중심은 어디입니까? 행정입니까? 실마리를 행정에서 풀어줘야죠. 그 행정이 돈을 쓰고 돈을 지원하고 아니요, 큰 틀의 그림을 그려주고 판을 깔아주셔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기본은 기업이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기업이다. 기업이다. 예, 저는 크게 거시적으로 뭔 정치입니다. 정치. 지방 정치. 정치가 지방 큰 정치. 비전과 계획, 목표를 제시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행정은 그에 따라서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 거죠. 집행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성공을 하게 만드는 거는 인재 양성을 그렇습니다. 하는 대학과 실제 그 인재를 활용해서 키워내는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자리가 오늘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답이 방금 그러니까요. 의원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분 총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지금 이기식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제 급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대학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지역사회 뭐 바로 타격이 지역사회에 온다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방도 다 망하잖아요. 근데 중앙 정부나 정치하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법제화가 좀 돼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나마 법제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도시법 지역 개정이 정치, 되면서 지역 지금 이제 정치 의무 채용이 플랫폼사.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해야 될 정치권의 역할이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이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긴 시간 나눠 보니까 모여져요 뜻이. 네.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다. 핵심 인재 양성이다. 그럼 어디서 일할 사람들이냐? 지역의 기업과 산업 분야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 인재 관점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는 서울에 있는 풍남 학사를 갔다 왔습니다. 예.
아주 좋더라고요. 한 90명 정도가 그야말로 지역 출신 인재들이 거기서 잘 공부하는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그 친구들이 이 지원받고 성장한 다음에 지역에 돌아올까? 쉽게 연상이 안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양성해야 될 지역 인재는 뭐냐? 지역의 산업과 지역의 기업에서 일할 인재예요. 여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보내는 걸 지역 인재라고 생각하고 그걸 육성하는 거를 목표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법대 가고 의대 가는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해서 거기 가면은 현수막으로 어느 의대 몇 명 갔다. 이거 저는 지역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탄소 반도체 인력을 우리가 몇 명을 키워낼 것인가? 금융 핵심 인재를 몇 명 낼 건가? 그린 뉴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할 건가로 인재관을 바꾸자 이런 뜻입니다. 예, 정책 방향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세워진 방향에 맞게 대학이 인재를 만들고 기업이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답은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고민하지만 저도 고백하자면 일주일 중에 5일은 서울에서 전혀 다른 코로나 대응 무슨 백신 문제 또는 뭐 정치적인 다툼이라고 하잖아요. 이틀 동안 있는 동안에 이와 같은 네트워크나 준비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깐 이 얘기하고 나서 그러다음에 아무도 챙기지 않으면 그렇죠. 또 반복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정치권이 꼭 필요한 이유가 국민연금 이사장님이 최근에 또 바뀌셨죠. 물론 이제 유능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북과 같이 얼마나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퀘션이거든요. 저는 최소한 우리 김성지 의원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만큼 정도의 공감대는 이루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는 못 갔다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갈 것이냐? 우리 김 의원님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불러오셔야 돼요. 예. 어쩔 때는 이 자리에 불러오셔서 같이 그분들이 전부 혁신도시를 대한민국 정부의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을 보낸 것은 전북에 있으면서 전북 그게 발전을 전북화죠. 동시에 국민연금의 전북화죠. 예, 전북 발전을 동시에 용진청의 도모하라는 전북화고. 명령이에요. 정부의 명령, 우리 대한민국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가 준비 안 됐으면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우리가 만들어 주시라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 바라는 예. 저도 요청입니다. 이제 그런데 주문을 네. 좀 더 같이 할게요. 예. 지금 성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제도화, 법제화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느슨한 형태로 김성주 도당 위원장님께서 그냥 판만 깔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나가는 거예요. 무슨 뭐 거리 콘서트를 하든지 북 콘서트를 하든지 그래서 좀 끈질기게 그래서 저는 계속하는 자가 승리한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어떤 뭐랄까 출발점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느슨한 형태로 이제 그걸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울산시하고 경주시하고 포항시가 시의 그 자치단체장님들, 상공회의소 회장님, 총장님들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근데 거기는 이미 그렇게 스타트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제 당에서 이렇게 나서 주셨으니까 좀 행정 뭐 시민단체까지도 언론까지도 망라한 그런 뭐 전북형 유니버시티 이런 어떤 조직을 좀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만나면 이렇게 뭐 다들 마음속에 계획들이 있으시고 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다는 걸 청취자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멍석을 안 깔아줘. 멍석을 그동안 제가 기업을 아까 강조를 한 이유가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이 살아야 되고 정치와 행정이 뒷받침을 해야 되지만 그 중심에 저는 기업이 있어야 된다. 전통 문화 부분도 그렇고 농생명 분야도 그렇고 이제는 전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가 산업화를 해야 된다. 산업화라는 시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예.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업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기업이 중심이 돼서 대학이 살고 지역 경제가 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로 떠났던 지역 인재들이 돌아오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혁신도시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북 도민화 저도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 도민 자체가 외부에서 내려온 혁신도시 사람이든
기업을 유치를 해서 데려오신 분이든 예. 이분들한테 함께 갈 수 있는 땅이다, 괜찮은 땅이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행정하고 대학하고 또 대학하고 기업하고 또 정치권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거 인정했고 이제 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다짐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 이게 보니까 1,080억인데 4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북이 여기 좀 빠져 있는 결과를 두고 아쉬움이 남아서 이거 또 올해도 또 할 텐데 경남, 충북, 광주, 전남 플랫폼이 지금 선정이 되는데 이게 네 곳을 1,080억을 나누면 한 250억 이상인데 이런 부분이 그 행정과 대학이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더라면 뭐 반성해야 되는데요. 지자체도 그렇고 대학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냐면 작년에 이제 가칭 이제 속칭 RIS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혁신 사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 그다음에 경남, 그다음에 충북 이렇게 사업을 따갔지 않습니까? 그때 대응하는 우리 전략이 보면 좀 많이 미흡했다. 그래서 앞으로 근데 문제는 정부 사업은 계속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번에 혁신파크 사업에 저희 대학이 또 고배를 마셨는데 예. 저는 계획서 못 썼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에 있는 분들이 국토부도 방문하고 또 뭐 여러 가지에서 준비를 많이 몇 번 거쳐서 썼는데 결국은 이제 평가할 때는 이게 금액이 크고 큰 사업일 때는 이게 큰 지역 단위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냥 대학 하나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벌써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왔지만 1차에 저희가 선정이 안 되지 않고 2차 지금 평가에 들어갔는데 2차 평가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라고 벌써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가 지금 없다 그러면 필요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오히려 몰빵을 하자 이럴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따올 것인가에 대해서 남보다 더 많이 뛰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구심점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김성조 의원님 5일은 의정 활동하느라고 여의도에 가 계시고 이틀 내려오고 계신데 지역의 현안 살필 시간이 없는데 이런 협의체마저 없으면 들여다볼 제가 어찌 보면 누구를 말씀드릴 수 제목이 없지만 남는다는 거잖아요. 예. 이 사업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그나마 조금 들여다보면서 부분은 지역의 국회의원 중에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 대학 혁신 플랫폼 사업 RIS 사업 예를 드셨는데요. 저도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있을 때 그 얘기 들었습니다. 청와대 어느 고위 인사한테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난데 빨리 알아보니 이미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면 그 일에 관여를 좀 했을 텐데 뭐 공공기관장이 그 일에 나서는 게 대단히 월권적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알고 말았는데 누군가는 정보를 먼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빨리 공유해서 힘을 모아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일을 지금까지 하면서 경험한 것은 결코 힘 있는 사람이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게 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력한 정치인, 또 행정가, 또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려가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힘도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얘기하는 할 경우에 훨씬 더 잘된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이 커뮤니티가 우리 전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북지사 못하면 전라북 부지사 또 도당위원장, 대학 총장, 시장 나와서 머리를 맞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토론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적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정하고 오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희가 신뢰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저 우리 지사님이, 우리 시장님이, 우리 도당위원장님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전부 다 이게 합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건데 이게 그 사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신뢰가 그 사이에 형성이 안 된 겁니다. 이게 큰 어려움이거든요. 우리 지역도 이제 그런 노력이 지금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더 많은 만남, 더 많은 교류, 또 더 많은 토론 이런 기회를
저는 이제 누구한테 주문하고 싶냐면 지역 언론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영남대에서 이번에 지방대 위기 문제 영남 지역에서 나온 언론하고 우리 지역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받았던 인상은 뭐였냐면 영남 지역의 언론은 이렇게 보였어요. 저 느끼면은 공을 개한테 던지면 개는 공을 쫓아가지만 공을 사자한테 던지면 사자는 사람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영남권 언론의 대부분의 언론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 줄여야 된다. 지방 대학의 불리한 역대 대학 평가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예, 예. 이 얘기가 거의 주류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원광대학이 원하지 않는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럼 뭐 총장이 무능하다, 뭐 지역에 관심이 없다 하는 지역 말단적인 문제만 다루더라고요. 언론이 구조적인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총장의 리더십도 묻고 뭐 지역의 어떤 이것도 물어야 되는데 네. 근본적인 거는 저리 가버리고 그래서 지역 언론 특히 우리 전북 지역의 지역 언론도 이번 기회에 좀 뭔가 이렇게 근본 문제를 직시하고 예, 예. 그것을 집요하게 아젠다화하는 그러한 어떤 노력이 우리 사회자님께도 바로 그 좀 멍석 토론의 취지도 네.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언론의 그렇습니다. 역할. 그래서 네.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든 것도 그렇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멍석 토론 특집으로 마련했고 방송국 스튜디오가 아닌 이곳 전주의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문사거리 한 카페에서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도 야 방송도 좀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속의 이야기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 시간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제약 없이 충분히 하실 말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예, 저는 아주 오늘 기분 좋습니다.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부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늘 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저도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간에 지방 대학이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계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화된다면 또 자주 어떤 교류라든가 대화가 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대학에 대한 기대 또 어떤 그 바람이 이렇게 정말 지대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뼈저리게 절감을 했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우리 대학에서 제대로 길러만 된다면 대학도 살 뿐만 아니라 지역도 함께 이렇게 상생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거듭 감사드리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하여튼 원광대학 또 원광대학에서 배출한 지역 인재를 기르는데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감사드리고 또 예. 오늘 정말 좋은 토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부터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KBS에서 명석을 깔아주셔서 아주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스스로 자각하고 이를 발판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에 쳐다보지 말고 남 돌보지 말고 우리끼리 만나고 힘을 모으면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토론을 통해서 같이 모아진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선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님. 오늘 멍석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멍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대학 그리고 언론 그리고 정치 기업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행정이 그리고 도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고민해야 될 분야 훨씬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해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새삼 깊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가 어떤 우리 전북 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북 변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주역에 보면 이제 궁죽변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항상 궁하다고 했습니다.
홀대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는 두려워했습니다. 변화를 싫어했습니다. 저는 오늘을 계기로 우리 전북의 각 분야 모두가 소통을 통해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아서 이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 지방 소멸의 위기이듯이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내는 시점이 되는 오늘을 삼았으면 하는 기대와 응원을 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역의 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위기를 언론 또한 그냥 간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생각보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보람도 느끼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특집 토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도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멍석토론 특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의 청취 속에서 애청 속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정말 한 자리 만나기 어려운 분들, 귀한 분들 모셔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